상담 이론과 실제와 문제풀이 첫 번째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분석, 프로이드. 성격의 사문 구조로는 원초와는 신경증적 불안, 자아는 현실적 불안, 초자아는 도덕적 불안.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가 있습니다. 구강기는 욕구의 과도한 충족은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욕구의 과도한 좌절은 구강기의 공격적 성격을 형성하고 빈정거림, 냉소, 논쟁적인 행동으로 발달한다. 항문기는 고착되면 강박 성향을 지닐 수 있고 남근기 때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잠재기, 성기기 혹은 생식기, 성기기를 통해서 성격 형성이 완결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방어 기제로는 억압, 부인, 반동 형성, 투사, 대치, 합리화, 퇴행, 동일시, 지성화, 승화가 있습니다. 억압은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들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부인은 충격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지각한 것을 전의식이나 의식 수준에서 왜곡하는 것. 반동 형성은 불안을 야기하는 욕망에 정반대되는 의식적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 투사는 스스로 용납하기 어려운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기인시키는 것. 대치는 원래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대상에게 자신의 충동을 표현하는 것. 합리화는 상처 입은 자아를 설명하기 위해 타당한 이유를 들어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 퇴행은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아동기에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 동일시는 성공적인 원인, 조직, 사람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가치감을 고양하는 것. 지성화는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사고하거나 일반화하는 것. 승화는 성적, 공격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로로 전환하는 것. 정신분석을 치료 기법에는 자유현상, 꿈분석, 전이분석, 저항분석, 해석, 훈습이 있습니다. 자유현상은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면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꿈분석, 꿈의 현재 내용에서 잠재 내용을 탐색하여 위장된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전이분석,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부여하는 투사. 저항분석은 저항이란 내담자가 상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행위. 억압했던 무의식적 자료를 인식의 표면으로 가져오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해석은 꿈, 자유현상, 저항 등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의미를 내담자에게 지적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훈습은 내담자가 이전에는 회피했던 무의식 자료들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지지를 받는 과정이다. 그럼 정신분석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정상적인 성격 발달이 특정 발달 단계의 성공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상담 접근은 정신분석 상담. 어디에 해당되는 개념인가? 이것은 무의식적 소재를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통찰을 저해하는 내담자의 모든 행동이나 행위이다. 내담자가 침묵하거나 같은 주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혹은 행동과 주제와 역시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저항을 말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해당되는 성격 발달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
현실적 성취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적응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로 좌절 경험 시 열등감이 형성되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단계는 잠복기입니다. 정신분석에서 주장하는 신경직적 불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초아의 추동이 자아를 압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파악한다 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서 방어기제와 예시로 옳게 연결된 것은 투사, 바람을 피우고 싶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 배우자와의 불륜을 의심함. 고요. 정신 역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인지 자위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젊은 시절 면담에서는 90%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시인하였으나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신도 어린 시절에 자위를 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것은 억압. 또 A군은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매일 저녁마다 골목에 나가 엄마가 오실 것을 기다린다. A군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부정. 편집증 환자가 어떤 표적 대상을 만났을 때 그 표적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비난하면 표적 대상은 실제로 편집증 환자의 기대처럼 공격적이고 사악한 언행을 하기 쉽다는 정신 역동적 용어로는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치료자에게 투영하는 현상을 전이라고 하고요. 대소변을 잘 가렸던 A는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 집중되자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었다. 에 해당되는 방어 기제는 퇴행이죠, 퇴행. 그리고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전이는 치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환자의 치료자에 대한 반응이 마치 어렸을 적 의미 있는 어른, 즉 부모나 보호자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때를 말한다. 이는 환자의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치료자가 치료 현장에서 이를 해석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전이입니다.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전이. 청소년 내담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는 무의식적 갈등, 즉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간의 갈등과 불균형, 어린 시절에 겪은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건 주요 기법으로는 전이 분석. 정신분석 치료의 해석 기법들 중 그 목표와 성격이 다른 거는 저항 해석. 정신분석적 개입에서 개입의 궁극적 목적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을 얻게 도와주는 것이다. 통찰. 다음 정신역동 이론가들 중 치료자를 참여, 관찰자 겸 대인관계 전문가로 보고 치료자가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을 견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설리반. 다음 중 그래요. 여기까지 정신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분석심리, 칼 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무의식은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있고 성격을 구성하는 기능에는 외향성, 내향성,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 있습니다. 관심과 에너지를 투여하는 방향은 외향성, 내향성이 있고 사고는 사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 기능, 감정은 평가의 기능, 감각은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의식적 경험, 직관은 근원과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집단 무의식에서는 본능과 원형이 있는데요. 본능은 행동을 일으키는 충동을 의미하고 원형은 경험을 자각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치료 기법으로는 꿈 분석, 전이와 역전이 분석, 적극적 상상이 있는데 꿈 분석은 주관적 수준에서 보면 꿈 속의 형상들은 꿈꾸는 사람의 성격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 전이와 역전이 분석은 내담자와 치료자의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온 원형적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적극적 상상은 새로운 무의식적 주제들이 의식으로 떠오르도록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 모래상자놀이, 만다라 그리기, 춤추기, 운동하기, 시쓰기, 비니자 기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분석 심리학에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의 중년기 이후 인격이 발전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자기를 향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은 개성화라고 합니다. 분석 심리학 이론에서 원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그림자, 페르소나, 아니마. 자기, 그림자, 페르소나, 아니마입니다. 그럼 세 번째 아들러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념은 가상적인 최종 목표, 자신의 인생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열등감 극복과 우월감 추구, 생활 양식, 사회적 관심, 출생 순서와 가족 구조, 성격 유형론. 성격 유형론에는 지배형, 의존형, 회피형, 사회적 공헌형이 있습니다. 성격 유형론에는 지배형, 의존형, 회피형, 사회 공헌형.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치료 기법으로는 생활 양식을 분석하고 격려, 마치 멋머인 것처럼 행동하기, 수렁 피하기, 자신을 포착하기, 단추 누르기, 스프의 침 뱉기. 인지 왜곡의 종류. 일단 아들러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인간관은 인간의 행동은 삶에 대한 허구적인 중심 목표에 의해 인도된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관한 설명은 출생 순위는 성격 형성 과정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가족 내 역할과 심적 출생 순위가 더 중요하다. 출생 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A군은 우수반에서 열등반으로 옮겨가면서 자신감이 없어졌다. 상담자는 A군의 생활 양식을 분석하고 격려하며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재교육해야 돼. 이때 적용된 이론은 개인 심리학입니다. 개인 심리학의 가상적 목표,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 철학자는 바이힌거입니다. 가상적 목표, 바이힌거. 개인 심리학의 상당 기법 중 내담자의 자기 패배적 행동 뒤에 감춰진 의도나 목적을 드러내 밝힘으로써 내담자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기법은 스프의 침 뱉기.
상담자는 S군이 자신의 폭행 행동 뒤에 숨겨진 부적절한 의도, 목적을 알게 되면 폭력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S군에게 폭력 행동을 유발하는 그의 내면적 동기와 그 행동의 감춰진 목적을 알려주었다. 이 상담자가 사용한 상담 기술은 스프의 침뱉기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지치료. 인지치료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인지치료에는 인지 왜곡의 종류가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는 생활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범하는 체계적인 것이 잘못된 거. 생활사건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동적 사고로 만들어낸 인지적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지 왜곡의 종류에는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오류, 정신적 여과, 선택적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일부의 정보만 선택하여 그것이 전체라고 해석하는 것. 감정적 추리, 임의적 추론, 현실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감정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오류. 과잉 일반화, 특수한 상황의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과잉 일반화입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 생활사건의 의미를 이분법적인 범주 중의 하나로 해석하는 오류. 개인화,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 잘못된 명명, 사람의 특성이나 행위를 기술할 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해서 기술하는 오류. 독심술,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멋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오류. 예언자 오류,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듯이 단정하고 확신하는 오류입니다. 인지치료에서 치료 기법으로는 협동적 경험주의, 소크라테스식 대화, 안내된 발견,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하향 화살표 기법, 행동 실험, 이성적 감정적 역할 연기, 대처 카드, 활동 계획표 사용. 협동적 경험주의는 치료자와 내담자는 협동적인 동등한 관계 속에서 작업을 함께 해나간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는 치료자는 신중한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안내된 발견, 내담자가 인지적 오류와 대안을 찾도록 인도한다.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자동적 사고의 탐색을 위해 사용하는 역기능적 사고의 일일 기록지이다. 하향 화살표 기법, 자동적 사고의 기저에 존재하는 역기능적 신념을 탐색하는 기법. 행동 실험, 내담자가 지니는 사고의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기법. 이성적 감정적 역할 연기, 신념이 역기능적임을 지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옳은 것으로 느낄 때. 대처 카드, 부적응적 자동적 사고에 대항하는 적응적 사고의 내용을 기록한 카드. 활동 계획표 사용, 매일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기록하고 그 실행 결과를 기록하는 표가 치료 기법입니다. 그럼 인지치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상담자가 취하고 있는 상담 접근의 주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내담자, 나의 진짜 모습을 친구들이 알게 되면 더 이상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상담자,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자동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구나. 이것의 주요 개념은 역기능적 인지도식입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틀린 가정이나 잘못된 개념을 이끄는 체계적 오류와 인지적 왜곡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사상의 부분적인 세부 사항을 근거로 결론 내리는 것,
사상의 부분적인 세부사항을 근거로 결론 내리는 것은 선택적 추론. 이 예시는 어떤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는지. 내담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학생들이 큰 박수를 치고 선생님께서도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한 명이 제 발표가 지루했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발표 수업을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상담자 다수보다는 소수의 반응에만 주의를 기울여 발표를 잘못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구나. 이것은 선택적 추론, 정신적 여과 또는 선택적 추상화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인지 오류에 해당되는지. 상담자, 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발표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내 발표를 매우 주리했던 게 분명해요. 질문도 많이 받았고 선생님도 칭찬하셨지만 한 친구가 유독 졸고 있더라고요. 선택적 추상화. 내가 이번 학기 학점에서 모두 A를 받지 못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B를 받는다면 이는 내가 실패자라고 의미한다는 이분법적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날 확률 10% 혹은 그 이상이라고 대답한 비행 공포증을 가진 A씨에게 추락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애썼으나 잘 되지 않았다. 어떤 인지적 오류가 있나요? 임의적 추론. 모든 사람이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한다는 과일반화입니다. A는 지난번 시험에서 감기가 들어 시험을 잘 못 보았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A는 이번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을 망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의 인지적 오류는 과잉 일반화입니다. 공포 자극 상황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을 기록하게 하는 인지 기록 방법은 산출법입니다. 공포 자극 상황과 같은 실제 상황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을 기록하게 하는 것. 산출법. 중독 상담에서 활용하는 인지 행동 기법으로는 무엇인가요? 소크라테스 질문법.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EBT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BT는 기본 가정은 인간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양면적 본성을 지닌 존재이다. 적응적인 삶을 위해서 합리적 사고가 중요하다. 건강한 감정과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구분한다. 바람과 당위적 요구를 구분한다. ABC 모델이 있는데요. A는 생활 환경에서 일어난 촉발 사건, B는 이러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신념, C는 촉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이 나타내는 정서적 또는 행동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REBT의 비합리적 당위성은 자신에 대한 당위적 요구,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부과하는 것.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당위적 요구. 타인에게 지니는 과도한 기대와 요구로서 타인이 그러한 기대에 따르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신념.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당위적 요구. 사회적, 정치적 체계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과도한 기대. 비합리적 당위성은 자기에 대한 당위성 요구, 타인에 대한 당위성 요구, 세상에 대한 당위성 요구. 비합리적인 신념. 첫 번째로는 절대적인 강요와 당위적 요구가 나타난다. 2번 파국화. 당위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런 현실을 결과로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당위적 요구가 좌절된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 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질책, 당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신과 타인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비난받거나 질책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비합리적 신념이겠죠. REBT의 치료적 기법으로는 ABC 기법, 비합리적 신념 포착하기, 문제, 즉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탐색하여 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결과, C, 그 결과와 관련된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건 A, 선행 사건이겠죠. 촉발 사건, 정서적 행동적 결과와 사고 간의 관계를 교육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과 결과, 그 결과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사고를 탐색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 탐색된 사고의 체계를 논박을 통해서 바꾸어 주는 것은 논박 D, 생각이 바뀜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적 효과를 알게 되는 건 이 효과라고 합니다. 합리적 D는 합리적 신념, 탐색된 사고의 체계를 논박을 통해서 바꿔주는 건 합리적 신념. 치료 기법으로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에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있고 설명식 논박법, 풍자적 방법, 대리적 모델링. 인지적 기법으로는 치료 기법이 인지적 기법으로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설명식 논박법, 풍자적 방법, 대리적 모델링. 그리고 정서적 체험적 기법으로는 합리적 정서 심상법, 합리적 역할극, 대처 진술 숙달시키기, 유머. 행동적 기법으로는 강화와 벌칙 기법, 수치심 깨트리기 연습, 기술 훈련, 역설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요구를 정서적 스트레스와 행동적 문제의 원인을 보고 이를 치료하라는 접근법을 제안한 학자는 앨리스. 내담자에게 상담의 경험을 갖게 하는 상담은 예시를 들면 심리교육적 접근을 취함으로 많은 학습의 과정이 일어난다. 자신이 세상을 보는 인지적 틀이 잘못되어 자신에게 문제가 나타났음을 알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습득하는 법을 배운다. 상담 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조력 방법을 배운다는 인지정서 행동 상담입니다. 합리정서 행동 치료에 관한 설명지로 옳은 것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기 위하여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을 사용한다. REBT 상담에서 비합리적 사고 요소로 옳은 것은 과장성, 당위적 사고, 인간 비하성, 낮은 인내심.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의 관점에서 볼 때 정서적 문제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당위적 사고, 정서적 문제, 당위적 사고.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비합리적 사고 중 다음 내용과 관련된 것은 나는 지금의 상황을 견딜 수 없다. 나는 그것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 나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참을 수 없다.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성.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까봐 하지 못하는 그 행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보도록 권하는 상담 기법은 수치심 깨트리기. 누군가 우리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그리 비극적인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는 아리비트의 절차로 불친절한 웨이터에게 팁을 거부하거나 공구점에서 왼손잡이용 공구를 비치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다소 과장된 행동을 하게 하는 절차는 수치심 공격 연습. 그럼 여기까지 아리비트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